오늘은 외투를 벗어 던지고 나왔습니다. 그래도 전혀 춥지가 않습니다. 시장도 우리 지난주에 설 연휴 이후에 강한 움직임이 나왔는데 미증시에서도 후품이 불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좀 더 좋아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기존의 반도체 랠리에 의해서 일부 종목들이 움직이긴 했지만 그래도 투자자들이 괄목할 만한 그 수익률 내기는 좀 어렵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대신 오는 봄을 준비하듯이 오는 장을 준비하면 여러분들의 계좌가 크게 불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자, 방송에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이정우 캐스터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주식 고충을 해결하는 국고처 4부 송관종 파트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격적인 이야기 만나보기 전에 먼저 저와 함께 이번 주 소식들 살펴보시죠.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5,800선을 돌파하며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가운데 증권주가 상승 흐름의 중심에 섰습니다. 증시 거래대금 증가로 증권사 실적 개선 기대감이 커진 영향인데요. 또 여기에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하면서 자사주 소각 확대 등 정책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체코 원전 계약 체결과 글로벌 원전 수주 확대 기대감에 7% 넘게 상승했습니다. 해외 원전 프로젝트와 SMR 사업 가시화로 향후 추가 수주 모멘텀이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삼성전기가 AI 서버용 적층 세라믹 콘덴서 MLCC의 가격을 인상할 거란 기대감에 상승했습니다. AI 수요 확대 속에 가격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 방송과 관련해 퀴즈를 준비했는데요. 답변 고민해보시고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의 퀴즈 만나보시죠. 코스피 7,000포인트를 가능하게 할 섹터는 1번 반도체, 2번 2차 전지, 3번 로봇, 4번 바이오. 네, 오늘 강의 함께 하시면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강의 후에는 종목 상담이 진행됩니다. 전화 상담은 070-4941-0225번, 문자 상담은 샵 8181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보유하신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함께 알려주시고요. 오늘은 SK하이닉스, SK증권, 그리고 현대 ADM 위 종목들은 우선 상담으로 먼저 상담에 연결되니까요. 해당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관종 파트너는 오늘 오전 10시 온라인 무료 방송을 진행합니다. 코스닥이 간다, 시장 압도할 핵심 주도주는 이라는 주제로 준비되어 있으니 한국경제TV 홈페이지에서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송관종 파트너의 송관지명 바로 만나보시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지난 금요일 날 미증시가 반등이 나왔습니다. 약간 꺼져가는 촛불을 살리는 그런 반등이 나왔는데, 연방대법원이 트럼프의 고율 관세에 대해서 비상관세를 부과했는데 이건 위법하다, 이런 이제 판결이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이제 안도 랠리가 나왔단 말이에요. 다만 이제 강하게 치고 올라가지는 그런 못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시장에 알려졌었고 트럼프가 즉각 반발했어. 10%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스코페센트도 대응 전략을 이야기를 했던 거죠. 추가적으로 월가에서 생각해 보면 분명히 다른 경로로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경제 전방을 크게 바꾸지는 않았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미증시가 반등에 그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위기를 살리는 모습은 좋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에는 이제 미국은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는데, TSMC 실적 발표, 또 PPI도 발표를 하고 하는데, 자, 그런 움직임이 우리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반영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대응해야 될까요? 자, 그럼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어떻게 전개됐고 또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변모할지 요걸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반도체가 이제 움직임이 나오긴 했는데 약간 주춤했을 때, 제가 지난주에 방송 출연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전주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반도체가 쉬어갈 때 금융이나 원전 관련주들이 치고 나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이제 선행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빈자리를 원전이나 금융 이런 것들이 배당 매력이나 또 정부의 상법 개정안 이 기대감 때문에 수급이 이동하면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뭐 벚꽃 배당이나 자사수 조각 여기에 대한 기대감 요거 때문에 뭐 은행주들보다는 증권주나 또는 보험주들이 강력한 레이스가 나왔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뭐 유가 관련주들도 급등이 나왔었는데 자 이렇게 지난주에 제가 방송 출연을 못했지만 미리 시장을 판단을 하면서 특히 이제 한 섹터로 원전을 제시를 해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원전 관련주들이 강하게 치고 올라갔는데 원전 관련주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자 강력하게 레이스가 나오기는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추가적인 랠리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대중국 압박 전략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제재 이런 부분이 원전 쪽으로도 지나가면서 왜냐하면 이제 원전을 저들이 들고 있으면 어떻게든 이제 뭐 스택스넥이나 이런 이제 우원 바이러스로 괴롭힐 수 있기 때문에 원전을 손에 안 넣어주고 어떻게든 한국과 미국이 손잡고 세계 원전을 평정해 보자. 이런 이제 원전에 대한 로브콜이 나오고 있고 미국도 그런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마타도 이런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서 강한 이제 레이스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조금 더 수익을 키워가는 전략,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이제 시장 흐름 속에서 우리 증시는 미증시 대비해서 강력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무너졌는데 한국은 연휴 이후에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레이스가 이어졌는데 자 왜 미국 증시에 대비해서 우리 증시는 강한 움직임이 나오고 또 앞으로 이 랠리가 이어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증시가 강한 데에는 한 4가지 정도 이유가 있어요. 그걸 조목조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휴가 끝나고 나서 미증시가 약간 약세를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걱정을 좀 했겠죠. 야 이제 항상 연휴 뒤끝에는 시장이 좀 조정을 받는데 이런 말씀을 하겠죠. 다만 이제 우리 시장은 미증시가 3대 지수 모두 하락을 해도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었죠. 악재는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데 강한 랠리가 나왔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우리 증시가 강해졌는데 그때 보면 뭐 다른 아시아 증시부터 시작해서 유럽 증시까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는데 우리는 강한 랠리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이유는 이제 블랙록이죠. 최근에 블랙록이 20일 날이었죠. 뭐 SK 지분을 5% 이상 보유를 하고 있다. 취득 공시를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조용히 있던 그때 이제 미 반도체 관련주가 약세를 보였었어요. 그 약세를 보이다가 장중에 6%까지 치고 올라가는 그런 기염을 토했는데 자 이런 움직임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자 블랙록이 사면 왜 좋을까요? 블랙록이 사면 패시브 자금들이 유입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뭐 어떤 특정한 한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시장을 통째로 사는 그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자, 이 블랙록이 운용하는 보면 우리 돈으로 1경 9,600조 원. 좀 감이 안 서는데 우리 GDP의 7배 정도의 큰 자금을 운영하는 이런 자금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블랙록이 뭐 삼성전자도 5% 이상 가지고 있고 지난번에 KTNG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KTNG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우리 시장의 어떤 좋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무차별적으로 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시장이 미증시가 예전에는 이제 조정을 받으면 우리도 연동이 되는데 그런 움직임은 좀 요즘에는 대안적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제 94만 원 말이 됩니까? 살다 이런 시장은 처음 본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렇습니다. 지금은 증시 역사상 이런 경우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가 다시 또 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유하신 분들은 잘 다독거려서 끝까지 들고 가시는 전략이 좋습니다. 저도 SK하이닉스를 이제 쭉 제시해드려서 끝까지 가져가라. 그래서 한 500%는 기본으로 넘을 것 같아요. 어쨌든 움직임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들고 가야 되고 그럼 삼성전자를 어떻게 하느냐. 삼성전자는 이전의 모습과 달라졌죠.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이번에 움직이면 적어도 한 3주 정도는 이 상승세가 유지가 될 테니까 일단은 반도체 관련주를 들고 가보는 게 맞죠. 그리고 만약에 3주 후에도 약간
추가적으로 강한 랠리가 안 나오면 그때는 일부 비중 축소를 고민해야 되는데 지금은 견조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의 어떤 투자가 아니라 한국 증시 전체에 대한 패시브 자금들이 유입이 되고 또 글로벌 지수에도 편입이 되고 자, 이렇게 되면 우리 시장은 지금 7,000포인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작년에 6월 이후에 올라간 게 한 2,200포인트인가 이 정도 올라갔을 거예요. 자, 그리고 올해도 이미 그만큼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연간 상승률, 한 6개월 상승률로 보면 한 2,000포인트 이상이 올라가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고 거기에 대한 이제 대비를 좀 해야 되겠죠. 기존에는 이제 반도체만 올라갔는데 다른 종목도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시장의 움직임을 좀 분석하고 거기에 따른 이제 수정 전략을 펼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저도 이제 감기가 걸렸습니다. 근데 꽤 됐어요. 근데 아직도 안 나아요. 요즘에 이제 목 감기로 나오니까 시청자분들 좀 조심하시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거의 감기가 안 걸렸어요. 근데 이제 너무 자만했던 것 같아요. 계속 무리한 일정, 막 운동도 열심히 하고 뭐 해서 약간 이제 어느 한계를 넘어서니까 그때 면역력이 약간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자분들께서도 좀 건강 관리 좀 힘이 쓰시고 자, 아무튼 미국 증시가 하락을 하면 우리 국내 증시도 하락하는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 내 기초 체력이 강하면 감기에 걸리지 않겠죠. 자, 지금 우리 국내 증시가 이런 움직임이란 말이에요. 전 세계가 조정을 받는데 우리 증시는 강한 이런 이제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지난 이제 금요일 날도 미국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좀 더 좋은 움직임이 나오겠죠. 그래서 예전에 형님이 기침하면 우리는 감기에 걸린다. 이런 말은 이제 역사적으로 당분간은 사라져야 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이런 움직임이 나올까요? 이건 이제 미국의 대중국 압박 전략 때문에 우리는 그 수혜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시라도 중국은 이제 대만을 침공하려고 하고 미국은 TSMC 공장을 애리조나로 옮겨라. 대만은 그렇게는 못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 중국은 덩치가 많이 커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똑똑해졌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첨단 산업을 장악을 하게 되면 미국의 아성에 도전할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은 그걸 무엇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그걸 통제를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요즘에는 AI가 대세가 되죠. 정말로 AI를 잘 다루면 실생활이 상당히 이롭습니다. 그래서 AI 반도체 필수 파트너고 또 우리는 이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공급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대체 불가능한 그런 위치에 확보하면서 강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존에 이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이것만 움직인 게 아니라 이게 순환매를 돌리죠. 자동차로 올라갔다가 그다음 이제 랠리가 나오니 뭐 증권주나 보험주, 그다음 이제 원전주까지 순환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좀 더 투자하기가 좋은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 투자자들이 증시에 많이 눈길을 줍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반도체, 자동차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시는 로봇이 움직였어요. 얼마 전에. 그리고 이번에는 원전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이나 보험은 해볼 만하다. 왜냐하면 이제 반도체 맛을 알았죠. 그래서 증권주나 보험주 좀 사볼까 이렇게 해서 시장 전반이 순환매를 돌리고 있기 때문에 자금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그 못난이 취급을 받던 보험주도 상법 개정안 때문에 강한 탄력을 받고 있죠. 뭐 다음 주에도 이런 움직임이 이어질 텐데 지금은 상법 개정안이 아직 처리가 된 것도 아니고 기대감만에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시장 움직임 속에서 과연 우리는 친철 포인트, 전입 미답의 그런 시대가 올까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종욱 캐스터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5,000포인트를 가면 목베바지를 입고 사진을 인증사실 알려주라 했는데 아직 안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는 알려줄 것 같은데 자, 우리가 그냥 설마 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7,000포인트는 가능하다. 다만 이제
7,000포인트를 가냐 못 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투자자분들이 내 곡간을 정말로 알차게 살찌울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 특히 바로바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나오면 좋겠죠. 다음 주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이 부분은 이정우 캐스터의 말을 듣고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관종 파트너의 송견지명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쯤에서 퀴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 7,000포인트를 가능하게 할 섹터는 1번 반도체, 2번 2차 전지, 3번 로봇, 4번 바이오입니다. 이쯤에서 대표님과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코스피가 5,800선을 넘었습니다. 그 사이에. 그래서 이 7,000포인트 정말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다양한 섹터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뭐 증권이나 금융주도 지금 너무 잘 가고 있고. 하지만 아무래도 이 종목이 지수를 견인하기에는 반도체가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렇죠. 지금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제 반도체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제 지수 자체가 올라가려면 아까 이제 증권주나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뭐 저는 이제 증권주나 아니면 그 보험주나 이런 걸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반도체나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실 텐데 저는 이제 지수가 올라가려면 지수 관련주가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총 사이즈가 가장 큰 섹터가 어디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제 공식이 하나 있어요. 제가 공식을 하나 알려드리면 일단은 우리 코스피가 치고 올라가려면 이제 반도체가 잘 올라가야 돼요. 근데 반도체가 쉬어갈 때는 어떤 섹터가 움직이냐면 자동차나 금융주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런 움직임이 나왔다가 바통을 다시 이제 반도체에 넘겨주는 그런 꼴이 됐죠. 그러니까 지수 7,000포인트 간다. 그럼 무조건 반도체가 이제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시총 사이즈가 영향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계속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의견 남겨주고 계시지만 계속해서 참여 부탁드리고요. 종목 상담에 참여하는 방법도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전화 상담은 070-4941-0225번, 문자 상담은 샵 8181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함께 알려주시면 되는데요. SK하이닉스와 SK증권, 현대 ADM은 우선 상담 종목으로 먼저 연결되니까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송관종 파트너의 명쾌한 분석을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송관종 파트너의 온라인 무료 방송, 오늘 오전 10시에 코스닥이 간다, 시장 압도할 핵심 주도주는 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데요. 들어오셔서 투자에 도움되는 정보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송관종 파트너의 강의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7,000포인트가 가능한 그런 섹터가 어디가 있을까요? 자, 일단 반도체가 잘 치고 올라가 주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증시가 7,000포인트 지금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이걸 따지자면 일단은 가능하다. 다만 이제 흐름은 좀 지켜보자. 대신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지수를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섹터는 어디냐 보면 역시 이제 반도체 쪽이죠. 그러려면 이제 미국의 AI 기업들도 치고 올라가 줘야 되고 그 훈풍을 타고 우리 반도체 관련주도 강한 움직임이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AI는 우리 산업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저는 지난 이제 춘절 연휴 때 깜짝 놀랐는데 중국이 그 로봇을 공개했어요. 근데 로봇이 정말로 사람하고 똑같이 쳐요. 뭐 덤블링도 하고 백덤블링도 하고 몇 바퀴도 돌고 사람하고 호흡을 맞춰가지고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로봇 산업의 발전이 정말로 강하게 이어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던데 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뭐 생성형 AI 이런 쪽으로 해서 정말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죠. 기사 읽기 싫으면 너무 복잡하잖아요. 기자들이 좀 기사를 좀 요약을 해서 잘 써주면 좋은데 정말 잘 쓰는 분들도 계신데 약간 무슨 말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AI한테 돌리게 되면 간단하게 요약해 달라고 하면 딱 요약해 주고 내가 어려우니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을 보면 쉽게 좀 설명해 주라. 초등학생도 알아듣게. 그렇게 하면 정말 쉽게 설명을 해 줍니다. 그래서
로봇이든 AI든 곳곳에 AI가 침투해 있다. 자, 그럼 AI가 왜 발전할 수밖에 없을까요? 지금 저출산 고령화 시대단 말이에요. 이런 시대에는 AI나 로봇이 발전할 수밖에 없겠죠. 자, 우리가 지금 성장률이 약간 좀 떨어져 있잖아요. 과거에 비해서. 근데 이 곤두박질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노동력이 많이 투입이 돼야 한다. 경제학적으로. 근데 노동력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많이 투입될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 할 일을 로봇이 대신하게 되고 사람이 천번 삽질할 거 포크레인 한 방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게 이제 AI나 이런 로봇 이런 것들이 발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산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고 그 현대차 공장도 보면 상당히 자동화가 많이 되어 있더라. 싱가포르 공장을 방문했을 때 보니까 그래서 우리 생활에 깊숙이 침투되어 있구나. 그렇다면 지금 미국에서 이제 항상 나오는 게 AI 버블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AI 버블이 엔비디아만 너무 독식을 한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뭐 의사가 할 일을 이 변호사가 할 일을 대신해 주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산업들이 안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제 그건 아니잖아요. 뭐 HBM이나 D램 이런 쪽으로 이제 공급을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AI 산업의 발전에 흐름을 타고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HBM4도 본격적으로 이제 양산을 하게 되고 특히 대장주 삼성전자 위용이 과거와는 좀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HBM도 강점을 갖고 있고 최근에 이제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약간 좀 부정적인 이야기도 좀 나왔었죠. 파이를 삼성전자와 나눠 먹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랙록이 강하게 끌어올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반도체 AI 이쪽이 강점을 보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죠. 그래도 최근에 이제 너무 많이 오르긴 했는데 지금 얼마 전에만 봐도 PBR 뭐 0.8배 이럴 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상법 개정안을 통해서 주주 친화 정책을 펼치고 뭐 배당이나 자산 소각이나 이런 부분을 하면서 이제는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 따른 정당한 이제 프리미엄을 제공받는 거죠. 그렇죠.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디스카운트를 딛고 이제는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에 도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외국계 자금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갑자기 얼마 전만 해도 불과 작년만 해도 뭐 반도체 겨울이 오네 어쩌네 저쩌네 이런 이제 대형 IB들이 안 좋은 리포트를 해놨는데 그랬을까 보면 삼성전자 직원들도 자기들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AI가 이렇게까지 발전할지 몰랐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생각보다는 강한 이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반도체를 따라가야 되냐? 그건 아니죠. 자, 어떤 이제 한번 올라가는 종목이 달리는 말에 계속 올라타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올라가는 종목은 계속 이제 수급이 붙으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중간에라도 잡아야 되지 않냐 이런 건데 무턱대고 따라 들어가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버스가 터났다고 해서 뒤쫓아가다가 자칫 잘못하면 다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주도 분명히 한 번은 쉬어갈 거라고요. 그때 탑승을 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버스 떠났다고 해서 막 중간에 뭐 억지로 타려가지 말고 기사분을 멈춰라 해서 멈췄을 때 안전하게 탑승하는 그런 방법이 좋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는 일단 대형주들을 보유하신 분들은 그대로 홀딩을 하셔야죠. 대신 중소형주가 있잖아요. 소부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정부의 정책이 코스피 5천은 달성을 했으니 코스닥도 육성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죠. 그럼 이제 코스닥의 시총 사이즈가 가장 큰 게 어디예요? 바이오죠. 자, 지난번에 지난 목요일이었죠. 그때 바이오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강하게 튀어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저력을 보여줬죠. 그동안에 알테오젠이나 에벨 바이오나 상당히 플랫폼 가치에 대해서 약간 스크래치가 났죠. 그렇지만 그걸 딛고 지난 이제 목요일날 강하게 치고 올라간 것을 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지금 2차 전지는 사실은 캐즘을 극복해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 ESS나 아니면 이제 로봇의
전고체 배터리 이런 모멘텀으로 인해서 치고 올라가죠. 자, 그래서 그런 모멘텀이라고 할지라도 상승률이 거의 6%에 육박을 했단 말이에요. 지수 6% 올라가게 되면 대단하게 큰 거죠. 그때 코스피를 압도했는데 맘만 먹으면 코스닥을 끌어올린다. 우리는 지금은 그런 부분에 대비를 하고 나중에 반도체가 눌러준다면 그때 오히려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노리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코스닥은 2차 전지, 반도체, 바이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주로 로봇도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코스닥이 올라가려면 요 바이오 단이 강하게 치고 올라가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반도체 소부장들이 좀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텐데 거기에 관련된 그 좋은 종목들은 제가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무료 공개 방송 안 했는데 그 전주에 제가 딱 한 섹터를 말씀드렸어요. 원전이 간다. 그리고 나서 그 원전 관련 종목을 콕콕콕 찍어드렸거든요. 근데 조용히 있던 원전주가 거짓말처럼 강하게 튀어 올라갔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그런 섹터를 말씀드리고 그 중에서도 저는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안전하게 강하게 튀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을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오십시오. 그래서 무료 공개 방송은 무료입니다. 무료. 여기에는 이제 종목 콕콕 찍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참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퀴즈를 해요. 그래서 아주 쉬운 퀴즈입니다. 그래서 그걸 해서 많은 분들께 큰 혜택을 드리고 있으니까 무료니까 꼭 오셔가지고 종목도 받으시고 선물도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반도체 대형주들이 강하게 튀어 올라가게 되면 그 낙수 효과를 받으면서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이 강하게 튀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뭐 AI 반도체 장비를 수주하고 또 HBM 공정의 소재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서 실적이 개선이 될 수 있고 또 많이 쌓아올리는 이유는 뭐예요? 많이 쌓아올리는 이유는 빨리 AI를 돌리기 위해서고 그러기 위해서는 미세 공정이 필요하게 되고 또 가장 중요한 이제 패키징 이런 부분도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잘 봐야 된다. 자, 그렇다면 지난주에 이제 원전을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분위기는 나쁘지 않는데 안전하게 거리가 많은 섹터로 해서 들어가기가 좀 쉽지가 않는 그런 장이었죠. 갑자기 원전이 치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현 정부하고 전혀 결이 다른 원전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전 정권에서 밀었던 그런 산업이었는데 현 정권은 밀지는 않았지만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원전 정책이 육성될 수밖에 없죠. 누구나 다 매도를 했고 관심이 없기 때문에 시장이 뒤안길에 있는 원전주가 꽃길을 타고 지금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시장을 앞서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주에는 어떤 종목들이 튀어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안정성 면에서 본다는 이야기죠. 물론 반도체나 또는 증권주들, 보험주들 이런 종목들이 튀어 올라가겠죠. 근데 그 종목들은 상승을 하고 눌림목을 연속 랠리가 나온 것이고 좀 안정성 측면에서 보면 디지털 골드러시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디지털 자산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좋아진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코스피 5,000포인트 위원회에서 코스닥도 살려보자. 거기에는 디지털 골드러시가 있다. 그래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드디어 이제 법을 통과를 하고 또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이런 법들이 통과하면서 이제는 제도권 안에 들어온다는 이야기죠. 앞으로 이제 비트코인을 뭐 24시간 거래할 수 있다. 이제 미국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 좋은 섹터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움직임을 잘 볼 필요가 있는데 특히 이제 얼마 전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강하게 치고 올라갔죠. 근데 스테이블 코인이 계속적으로 이제 수요가 많이 늘어날 거예요. 기존의 전통 화폐를 대신해서 많이 늘어날 것이고 우리 정부는 요걸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의 편의나 또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요거 이제 지역 화폐하고 연계를 지으면서 치고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런 글로벌적인 어떤 이런 흐름이 이제 각국의 규제를 완화시키겠죠. 미국이나 유럽이나 한국이나. 그래서 이런 골든 타임이 가까워지고 있다. 그렇다면
각국의 이런 어떤 완화적인 정책 때문에 천하의 JP모건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담보대출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미래에셋이 코빗을 인수하고 또 각종 은행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이쪽에 좀 집중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전통적인 금융보다는 디지털 자산과의 융합, 요게 이제 결합이 되면서 관련주들이 튀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안정성 측면에서는 이 종목들이 디지털 자산 관련주들이 강하게 튀어 올라갈 수 있고 또 이제 과연 이제 이 종목들이 꼭 좋기만 하냐? 그럼 이제 약간의 리스크 요인이라면 법안의 처리가 좀 지연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기회 요인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런 테마들이 갑작스럽게 형성이 되면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다음 주에 어떤 전략으로 가지고 대응해야 될까요? 미국이 올랐기 때문에 주초의 상승 탄력을 이어가겠죠. 중요한 건 수요일 날이죠. 자,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근데 뭐 엔비디아 실적은 긍정적일 거예요. 다만 이제 이걸 주가에 어떻게 반영을 시키냐, 요게 문제지. 그리고 이제 금통위에서는 특별한 게 없이 동결이나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PPI나 이런 부분이 발표되지만 예전보다는 CPI나 PPI나 PC 이런 것들이 좀 제한적으로 작용을 하죠. 그래서 약간의 변동성을 초래할 수는 있지만 흐름을 훼손하지는 않을 것이다. 제가 지난번에 미증시가 한번 반등이 나왔을 때 그랬죠. 이건 한번 눌러주고 재차 기간 조정을 거치고 올라가야 된다 했죠. 다음 주에는 그런 과정을 거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3월이 되어야만 미국이 방향성을 확실히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냐. 기존에 잘 올라갔던 증권이나 보험 이쪽은 잘 올라가겠죠.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도 잘 튀어 올라가겠죠. 뭐 삼성전기까지 가세를 하면서 우리는 소부장을 봐야 된다. 그리고 이란 미국 간의 어떤 관계 악화 10일 이내에 빨리 결정해라. 트럼프가 이제 엄포를 놓고 있죠. 항모 2개 띄워놓고.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반등은 한번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마스가 프로젝트가 확정이 되면서 관련주들이 좀 올라가는데 본격 랠리는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일부 올라갔다가 눌러주는. 그래서 오히려 사이즈가 적은 이런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겠고 디지털 자산 관련주들이 좀 강하게 좀 치고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상승 초기의 종목들만 매수를 해놓으면 폭발적인 랠리가 나오니까 그 흐름에 맞게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코스피 위주의 상승이 코스닥으로 전이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흐름에 맞게 좀 전략이 대응해야 되는데 제가 해보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정말로 주도주는 마지막에 스포트를 합니다. 삼천당 제약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삼천당 제약이 지금 894% 거의 텐베거가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최근에 그 알테오젠 텐베거 나왔고 21선에 안착하니까 튀어 올라가겠죠. 그리고 에이벨 바이오도 1300에서 약간 눌러줬지만 이제 코스닥 지수를 견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에이벨 바이오나 알테오젠이 좀 약한 틈을 타서 이제 경구용 플랫폼 에스페스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다이치 상교하고 공급 계약을 체결했죠. 그러면서 강하게 올라가는데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1000%란 말이에요. 텐베거가 3개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마지막에 보시면 다 떨궜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매물 공백을 이용해서 강하게 올라간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불꽃 랠리는 마지막에. 그렇기 때문에 베팅을 해서 자금을 투여한 것은 좀 끝까지 끌고 가고 이제 이럴 때 이제 많이 소외되는 마음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많이 물려 있거나 투자금이 많이 쪼그라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작은 자금으로도 크게 자금을 불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처음에는 가볍게 하세요. 처음에 하루에 5%만 낸다고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해보시면 하루에 5%만 한 달이면 더블입니다. 근데 요것을 첫째 달, 둘째 달은 재투자해서 한 셋째 달부터는 이제 4천을 가지고 5%만 내면
수익이 크죠. 여기에서 돈 1,000만 원 정도는 생활비 품위집이 쓰고 3,000만 원 정도는 수익이 베팅하고 이런 전략을 가져가시면 좋다. 저도 이제 그런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고 있고 몸소 실천하고 있는데 요즘 뭐 장이 좋은 것도 있습니다만 장이 좋아지기 전에 이미 뭐 자산의 가치가 뭐 앞자리가 바뀌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예전에는 이제 억대 수익이라는 말을 썼죠. 근데 수십억대 수익 분들도 많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투자자들이 어떻게 하면 돈을 버는가를 잘 분석을 하고 그분들은 항상 매일 먹고 크게 먹는 전략을 가져가더라. 이슈와 재료를 먹으면 이건 제가 쓰는 이제 리포트인데 이슈와 재료를 먹으면 종목들을 단기 공략을 하고 주도주나 이런 종목은 베팅을 해서 끌고 가는 전략. 이렇게 하면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도 보면 벌써 이제 428% 치고 올라와요. 저는 SK 하이닉스를 팔 필요 없다. 끌고 가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현대차 이런 종목들도 이제 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안 나왔었죠. 그리고 이번 주에 하는데 저는 원전 그다음 증권주에 집중을 해 있습니다. SK 증권 요날 사서 상한가 3일 연속 상한가 나오니까 3일 만에 100% 나옵니다. 이런 걸 단기 매매하셔죠. 돈 1,000만 원이나 작은 자금을 가지고 물려있는 분들은 좀 계좌에서 일부를 덜어내서 이런 종목을 사서 수익을 보고 이제 자꾸 처음에는 적은 수익을 챙겨가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수익으로 베팅을 하는 거죠. 삼천당이나 뭐 ABL 바이오나 그렇게 하면 틀림없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하나씩 찍어드립니다. 반도체는 SK 하이닉스, 현대차, 그다음 이제 증권주는 미래에셋 증권. 대신 바닥에서부터 사야죠. 그래서 이건 200%가 넘어가고 있는데 일단은 잘 올라가는데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보면 요 파란 굵은 선이죠. 21선이 움직일 때는 계속 홀딩해도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선이 움직일 때는 하고 대신증권은 별로 이렇게 기회를 많이 안 줘가지고 좀 약한데 5%만 먹어도 더블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증권주들하고 또 제가 항상 이제 선호하는 게 뭐냐면 앞산이 훤해야 강하게 올라가는 거죠. 여기 보면 전고점 매물을 소화하고 나서 강하게 튀어 올라갔죠. 그래서 이거 이제 다음 주면 100%가 되는데 이런 100% 이런 종목들이 단기로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암 전이 차단을 규명한 세계 최초로 그런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전고점 매물을 소화한 종목들이 올라가게 되면 첫 상한가 나오고 나서 연속 내리가 나왔는데 200%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지난주 이번 주 이런 종목들을 볼 때 그 증권주나 금융주를 하는 게 좋고 또 이런 바이오 중에서 좀 세게 올라갈 수 있는 이제 이런 종목들을 하고 항상 상승 초기에서 하면 5%로 눈 감고도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도 해드렸는데 이런 종목들 그리고 만약에 반도체가 움직인다 그럼 그런 종목을 해야죠. 그래서 중간에 약간 떠 있는 종목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뭐 ISC까지 해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그 원전 관련주에 집중을 했어. 항상 상승 초기에서 노리는 게 좋아요. 그래서 단기 이평선들 수렴되고 치고 올라가면 한전산업 대신 올라가면 항상 그때는 좀 팔아주는 게 맞죠. 27,500원이라면 거의 꼭지에서 단기로 좀 차익 실현을 좀 했잖아요. 이런 것들. 그리고 제가 이제 제일 좋아하는 게 이거죠. 리스크 없어. 근데 제가 송씨잖아요. 그러니까 리스크는 적은데 가장 빠르게 가장 강하게 올라가는 거. 가장 세이프티한 종목을 가장 안전된 자리죠. 전고점 매물 소화하고 단기 이평선 수렴시키는 이런 자리에서 요날 마지막에 저점에서 잡았는데 여기서부터 요건 제대로 올라가죠. 이게 제가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잘하는 요 방법인데 가장 안전하게 강한 수익을 내는 거. 근데 주가가 올라가면 팔아줘야죠. 그래서 오르비텍도 고점에서 좀 팔아드리고 이렇게 해서 단기로 75%. 그다음에 이제 우리 기술도 뭐 강하게 튀고 올라가서 좀 차익 실현도 좀 해주고 저 바닥에서부터 끌고 올라가는 것은 BHI 400% 넘어갔는데 한전 기술까지. 그다음에 이제 흥구석유도 유가가 움직인다면 또 이런 종목도 해야죠. 그래서 시장이 좋지 않아도 무조건 이슈와 재료를 먹은 종목 강하게 튀어 올라가니까 이런 종목으로 큰 수익을 내고 그 자금을 가지고
스윙 투자에 집중을 하다 보니 매일 벌리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이런 종목들을 끌고 올라가서 불꽃 랠리를 맛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